안녕하세요. 이가피 교수의 신간읽기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어볼 책의 제목은 독의 발견, 후나야마 신지 즈음 공영태 나성은 옮김, 북스힐에서 22년 9월 5일에 출간하였습니다. 저자는 현재 일본 약과대학교 특임 교수이고 일본 약사학회의 상임이사입니다. 이 책을 택한 이유는 동서고금을 통틀어 가장 흥미로운 독 이야기라는 부제를 보고 저의 호기심이 발동되었습니다. 이 책은 7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장 독에 관한 기본 지식, 2장 독이란 무엇인가, 3장 역사의 한 장면을 장식한 독, 4장 음식과 독, 5장 독으로 인한 사고, 6장 독과 관련한 범죄, 7장 마약과 관련 물질입니다. 이 책은 과연 독의 역사에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사건, 사고, 그리고 범죄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는데 대부분 일본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희는 생략하고요. 그리고 독에 대한 과학에 대해서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잘 이해되는 범위에서 몇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독은 인류가 문자를 만들기 전부터 사용되었다고 추정합니다. 이집트에는 파피루스의 상형 문자로 쓰인 고대의 의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기원전 1550년 무렵에 쓰인 에버스 파피루스에는 무려 700종에 이르는 식물과 동물 및 광물의 생약이 기재되어 있고 이것들을 사용한 약 800가지의 처방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햄록, 박꽃, 아편, 디기탈리스 등의 독초와 그것을 치료제로 이용하는 방법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햄록은 영어 이름인데 우리말로는 독미나리라고 합니다. 이처럼 독과 약은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저는 약과 독은 근원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독이나 약은 인간의 관점에서 판단하여 그렇게 부를 뿐이지 그 물질의 책임은 아닙니다. 독은 그 물질을 나타내는 특정한 표시도 아닙니다. 인간이 개입하지 않는 한 독이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약도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박꽃은 독초의 대명사격으로 아이누족이 곰을 사용할 때 사용하던 독화살에도 이용되었습니다. 여기서 박꽃은요, 우리나라에서 투구꽃이라고도 불리우고 제주도에서는 한라돌적이라고 불리우는 미나리 아제비과의 식물입니다. 짙은 보라색 꽃이 투구 모양으로 생겨서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박꽃의 독 성분은 뿌리뿐만 아니라 잎과 꽃에도 있습니다. 또한 꽃꽂이용으로도 쓰임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한방에서는 박꽃의 덩이 줄기를 조제해서 부자나 오두라고 부르면서 약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럼 왜 독성을 만드는 생물이 있을까요? 자기 방어를 위해서라는 주장도 있지만 동식물 스스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선택해서 독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제까지 지구상에는 수십억 종 이상의 생물이 탄생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 중에서 수많은 생물종이 멸종하고 변이와 진화를 거치면서 새로운 종이 탄생해 왔을 겁니다. 현재까지 존재하는 생물종은 아마도 1000에 하나, 만에 하나의 확률로 살아남은 것이겠지요. 그렇게 살아남은 생물 중에서 우리가 독이라고 부르는 화합물을 만드는 생물이 우연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수많은 생물이 살아남기 위해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일 때 독을 생산하는 생물이 살아남는 데 조금 더 유리했을 겁니다. 독을 만들 수 있는 종은 식물이 동물보다 훨씬 많습니다.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꽃을 좋아했던 모양입니다. 죽은 이에게 꽃을 바치는 행위는 호모사피엔스와 같은 시기에 살고 있었던 네안데르탈인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쁜 꽃을 피우는 식물 중에는 독이 있는 식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석산, 아마릴리스, 문주란, 수선화, 스노우드랍 등은 저마다 예쁜 꽃을 피우는 수선화과의 식물인데 리코린이라는 독성 알칼로이드가 들어 있습니다. 또한 관상용으로 많이 키우는 은방울꽃, 만년청, 복수초, 디기탈리스도 실은 심장의 수축작용을 세게 하는 화학 성분이 포함된 위험한 식물입니다. 양귀비도 참 예쁜 꽃이지요. 양귀비 중에서 관상용으로 재배할 수 있는 것은 마약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개양귀비와 꽃양귀비입니다. 그럼 세계에서 가장 강한 독은 무엇일까요? 인간이 합성한 독일수록 독성이 강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연물 중에서 독성이 강한 물질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순위가 높은 독성 물질의 대부분은 미생물이나 동식물이 만들어내는 독입니다. 리스트를 보면 1위가 보툴리늄 독소인데요. 보툴리늄은 햄이나 소시지 등의 가공식품에 번식하는 보툴리늄균이 만드는 독소이고 매우 강한 신경독으로 세균이 일으키는 식중독 중에서 가장 치사율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독소에서 개발된 보톡스라는 약재가 사용되는 건 여러분도 아시죠? 효능이 높으면 높을수록 부작용 또한 강하고 반드시 독성이 감춰져 있다고 봐야 합니다. 약학대학에서 독성 물질에 대한 강의가 개설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독이라고 부르지만 영어로는 그 유래에 따라서 poison, toxin, venom 같이 세 종류로 부릅니다. poison은 자연독과 인공독 모두를 포함합니다. toxin은 자연에서 온 독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venom은 동물의 독, 특히 뱀이나 정갈, 벌 등에서 온 독액을 말합니다. 그럼 화학적 성질에 따른 독의 분류를 잠깐 볼까요? 화합물은 무기화합물과 유기화합물로 나눕니다. 그런데 유기화합물 중에서 독이 되는 종류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질소 원자가 들어있는 유기화합물 중에 알칼로이드가 있습니다. 독이라고 알려진 화합물 중에는 이 알칼로이드로 분류되는 것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알칼로이드란 알칼리성을 띠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알칼로이드는 지금까지 3만 종 이상이 보고되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나 홍차에 포함된 카페인과 담배에 포함된 니코틴 역시 알칼로이드입니다. 우리가 독의 화학식은 몰라도 알칼로이드라는 이름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독을 가진 동물 이야기를 해볼까요? 남미에 사는 코코이라는 선명한 색을 띤 개구리가 있는데 피부에서 유독물질을 분비합니다. 두꺼비도 피부에서 유독물질을 낸다고 해서 우리가 어릴 때 개구리는 만져도 두꺼비는 만지지 못하게 했었죠. 그리고 옛날부터 일본과 중국에는 짐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짐이라는 독이 있는 새 이름을 딴 것으로 날개에 맹독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짐독을 사용한 암살법은 중국이나 일본의 고전소설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설인가 하고 생각했는데 1992년에 독성을 지닌 새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뉴기니의 정글에 서식하는 조류 중에서 휘토히라고 불리는 새가 3가지가 있는데
매우 선명한 색채를 띠고 아름답게 생겼어요. 이것은 새의 유독 성분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보고된 사례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제3장의 내용을 조금 볼까요? 불로 불사를 꿈꾸었던 중국 황제들은 광물의 독에 의해서 죽은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당나라 황제 20명 중에서 적어도 6명은 그렇게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또한 소크라테스는 최후에 햄록 진액을 마시고 죽었다고 합니다. 유명한 클레오파트라 7세는 코브라과의 에스프에게 가슴을 물려서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로마의 네로 왕이 그렇게 폭군이 된 것도 납 중독 때문이라는 설이 있고요. 시대를 훨씬 지나서 베토벤도 납 중독으로 고생했다고 합니다. 중세 유럽에는 마녀 이야기도 많은 편이죠. 그리스도 신앙을 따르지 않고 약과 독을 다루는 여성에게 마녀라는 딱지를 붙였습니다. 15세기부터 18세기까지 마녀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있었고 의사나 약사도 있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도 독성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사리, 머위의 어린 꽃대, 은행은 조심해서 먹는 편이죠. 그리고 반려견이 아무리 귀엽더라도 초콜릿은 주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개는 알칼로이드를 대사하는 속도가 느려서 초콜릿을 먹이면 중독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자몽이나 자몽 주스로 약을 함께 먹으면 좋지 않고요. 낫또도 혈액 응고를 막는 약을 같이 먹으면 좋지 않습니다. 피부에 좋다고 해서 어성초를 차로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리고 나서 햇볕을 쬐면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피부가 오히려 거칠어질 수 있다고 하네요. 마지막 제7장에서는 여러 가지 마약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군인들에게 각성제로 지급되던 필로폰이 전쟁이 끝난 후 민간에 대량으로 방출되면서 사회 문제가 됩니다. 이 책의 결론은 약과 독은 근원이 같기 때문에 어떤 약물도 쉽게 그리고 과다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